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2월도 이제는 다음 한 주만 또 지나면 벌써 3월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뭐 늦겨울이라고 해야죠. 늦겨울에 올해 들어서 눈이 가장 많이 내렸던 것 같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차에 눈이 엄청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조만간 좀만 있으면 벚꽃도 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문득 들었습니다. 참 시간이 유수와 같이 정말로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엊그저께가 2024년도 막 시작하는 1월달 같았는데 벌써 2월에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보면서 참 시간 빠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장을 보면 정말 변동성이 나름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뭐 코스닥 기준에서 보면은 뭐 주초 개파락 출발을 해서 뭐 금요일 날뭐 시가 혹은 금요일 날 종가는 아니지만 뭐 고가로 보면은 매일같이 상승을 하다가 금요일 날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었고, 코스피도 월요일 날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금요일 날 그러한 이 고점을 좀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양 시장 다 일단은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뭐 나름의 이제 그 반도체 쪽 섹터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 올리면서 SK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에 20년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줄 정도로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또 코스피의 많은 종목군들 특히 이제 26일 내일이죠. 대망의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일단 세미나를 거쳐서 일정 부분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뭐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상당히 또 상승을 많이 해준 종목군들도 금요일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치고 가면서 금요일날 추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구나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면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정부의 밸류업 발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주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를 보면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일단 지수를 올려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세론이 나오더라도 또 끄집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정부의 발표, 즉 오늘 나온 기사를 봤을 때는 이제 주요한 부분이 권고라는 거죠. 자사주라든지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이 권고사항이다. 권고사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논하지 않고 다음에 논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갈 때 조심하고, 만약에 이로 인한 하락이 좀 깊게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관심을 다시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정부가 움직임을 볼 때는 연기금을 동원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연기금의 움직임에 따른 이 인덱스 펀드의 추정 자금들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보는 방법이겠죠. 또한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의 강도가 강했다라는 점에서 뭐 여전히 조금 더 봐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해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보면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정부 밸류업 발표와 시장 동향, 그리고 AI 반도체 섹터의 흐름 및 알테오젠이 불러온 제약바이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은 과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추가 상승할지, 정부 발표 이후 세론이 나올지는 사실은 월요일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측은 세론을 해보는데요. 근데 대응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개인적으로 좀 드는 생각은요, 최근 시장을 많이 안다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그 시세를 먹고 하는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바닥권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100% 200%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1년에 걸쳐서 올라왔죠. 뭐 단기에 그렇게 올라왔겠습니까만 뭐 단기에 이제 뭐 50%씩 올라온
가온 칩스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오랜 시간에 거쳐서 바닥권에서 뭐 100% 200%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은 갑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에서만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종목을 봐야 되는 거고요. 넥스트 뭐 알테오젠, 뭐 넥스트 가온 칩스라는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다음에도 가온 칩스가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음에도 넥스트 알테가 아니라 그냥 알테오젠이 가버릴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뭐 알테오젠과 뭐 셀트리온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알테만 계속 가고 셀트는 못 가고, 삼성 SK하이닉스만 계속 가고 삼성전자는 못 가고,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장주가 계속 치고 가는 흐름인지라, 차라리 지금 대장주를 못 잡았다면 차라리 기다리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하나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엔비디아가 뭐 0.32%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고가 대비해서는 이제 음봉 마감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장중 한때 84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가며 3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50%, 53% 업사이드가 열렸다라고 하니까 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조금 멈칫하겠죠. 일단 실적 발표가 지나갔으니까.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어서 미 증시는 특별히 고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국내 증시 금요일날 상승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로만 보면 0.18% 하락이지만은 뭐 코스닥 150 업종은 0.1%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뭐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시가 갭 띄우고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락 종목수가 좀 많았고, 반도체 단의 종목군들이 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고, 또 AI 관련된 종목군들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던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로봇, AI 뭐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 모습 속에, 뭐 코스피에서는 일부 저 PBR,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목군들 상승 정도만 있었을 뿐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글로벌 증시로 보면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 실적과 함께 시총 2조 달러를 장중 넘기기도 하는 모습 보여줬고, 국내 증시로 보면 AGI 즉 인공지능 측 유로모픽의 테마가 좀 강하게 연속적으로 좀 작용을 했죠. 거의 2거래일 돌았고, 뭐 그전에는 이제 뭐 가온칩스라든 계속 도는 종목군들이 또 도는데, 알테오젠의 뭐 그 독점 계약이라든지 또 초전도체 종목군들의 엄청난 변동성이라든지 시장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이슈들이 정말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이번 주 내내 시장은 오르던 빠지던 상관없이 하락 종목수는 많은 상태에서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거래대금 터지지만 언제나 그렇듯 강한 종목에만 더 많은 자금이 쏠리며 순환을 하는 모습 속에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금요일 미증시는 엔비디아가 장중 800달러를 돌파하며 2조 달러를 넘어가는 모습 속 일각에서는 53% 상승 여력이 더 있다 고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25년까지 증가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 발표가 다 나온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갈지는 계속 추적 관찰 필요해 보이죠. 그에 따라 금요일 SK하이닉스가 시가 갭을 무려 6%를 띄우며 출발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렇게 높으면 단기 차익은 나올 겁니다. 일단 뭐 장기 박스권을 완전히 뚫어버리고 엠파동 그리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SK하이닉스가 대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면 삼성전자는 좀 빠졌죠. 아예 마이너스권으로 소폭이지만 나오는 모습이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발과 다음 주 메타 저거버그의 방안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AGI 칩 이슈가 더해지며 단기에 관련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시장의 새로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다음 주에도 지속될 수 있으니 관련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변천사를 보면 돼요. CXL, 뭐 침랩, 그 다음에 그러니까 LP 캠이죠. 저전력 반도체, 지주 반도체, 그 다음에 CXL의 네오셈 가다가 뭐 온 디바이스 AI로 어버브 반도체 날려버리고, 뭐 그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뭐 AMR 날라가면서 가온 칩스 뭐 이런 오픈 엣지 날라갔다가 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이 유로모픽 이슈를 갖다 붙이면서 가온칩스가 히든카드다 뭐 이런 이슈로 또 급등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사실은 이 이슈의
반응하고 움직이면서 거래가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이런 거 고려해서 볼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얼마나 종목군들이 이슈와 밀접하게 움직이고 그 이슈에 따라 돈이 얼마나 시장에 꽂히는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강한 종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슈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게 연속성이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슈 트래킹 하시면서 눌림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HBM이라든지 이슈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많이 밀린 반도체 종목군들 추가로 하루 이틀 정도 밀렸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볼 생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 뭐 그 독점 계약 이 부분에서 이번에 로열티가 또 나왔죠. 추가된 점은 추후 업사이드를 만들 요인이 맞습니다. 오늘 이제 알테오젠 이 전 부사장의 그러니까 전이 아니라 전씨죠. 성이 전씨니까 전 부사장 님의 인터뷰가 좀 있어서 저도 오늘 새벽에 좀 보면서 이제 내용상으로는 100% 전환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단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다. 그리고 1조의 거래 대금을 터치면서 올라왔다. 눌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깨지더라도 눌림으로 월요일날 보는 전략을 좀 짜볼 생각이고요. 일단 뭐 알테오젠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고 뭐 유한양이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조정시 충분히 다 매수를 해둬야 될 종목이고요. 레고캠도 여기에서 긴 윗골이 달았는데요. 좀 빠지면서 물량 소화하고 올라가겠죠. 지아이노베이션이 지난번 AACR에서 3조 원대 이 기술 수출을 시동을 걸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학회가 4월달에 있는데 그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이어질지 관심 종목은 넣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이 운을 띄워놓은 4천억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뭐 중소 제약바이오로 하나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뷰노, 큐리옥스, 뭐 코어라인 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메타 저크버그 방안 AI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윤 대통령 면담 및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죠. 스코넥이라는 종목은 그 전에 좀 사놨다가 소폭 물려 있었는데 금요일날 일단은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이 없어서 전량 매도를 해버렸고 뉴프렉스 다시 엮일 수 있을지 체크를 하면서 월요일날 매수를 고려해 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샘시NX가 다음 주 2월달에 이제 공장이 준공이 되죠. 그러니까 착공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에 생산에 돌입을 하는데 캐파가 3배가 늘어나는 이슈입니다. 얘의 최대 주주는 이 네오셈과 YIK와 엑시콘이죠. CXL의 이제 선두주자인 종목군들이 최대 주주로 있어서 70% 갖고 있는데 유통 비율이가 별로 안 되네요. 종목이. 근데 이제 27일 날 전환사채 200억이 나오는데 27일이기 때문에 권리국 매도를 맞았다면 그로 인해 하락을 했다면 지금부터 한번 봐봐도 되지 않을까. 전환사채 이슈 때문에 눌렸다면 한번 봐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계속 투자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놓고 봐볼 생각이고요. 샘시NX. 자, 그리고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기사를 한번 보고 어차피 이거는 뭐 우리가 예상한다라고 되겠습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뭐 기업으로 따지면 당연히 현기차, 삼성물산 제일 강했던 종목군들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되겠죠. 한국전력도 지금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전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결국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을 때 보는 게 맞다. 이쪽은 올라가서 따라붙는 것보다도 조정을 심하게 깊게 받는 게 가장 주요한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에브리본 또 박스권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을 만드니까 갭 오늘 15%대 상승이 좀 나오는데요. 굉장히 좀 강하네요.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부담되고 나머지 뭐 삼익 THK라든지 뉴로메카라든지 거래량 터쳐놓고 좀 밀려있는 상태의 삼익 관심 갖고 좀 볼 생각이고 뉴로메카는 계속 관심권에는 두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점에서 대시세를 내고 있는 엔캠이 일단 11선을 이탈하냐가 중요한데 일단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기업과
배터리 양극재 공급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탑 머티리얼즈가 그걸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보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뭐 시간의 종목 간단하게 보면은 시간의 종목 간단하게 보면은 딱 봐도 특별하게 뭐가 없죠. 딱 봐도 그냥 뭐 NH, KCP, 뭐 테무, 알리 이 이슈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돌파가 완벽히 되면은 모를까. 그 전에는 특별히 관심 없고 샘시엔엑스, 솔포, 그다음에 한국전력, 뭐 영업이익 1조 4천억 이슈, 에브리봇 좀 눈에 뜨고요. 그 밖에는 없습니다. 하락 종목이 오히려 좀 많았죠. 하락 종목이. 그래서 뭐 금요일날 오후장까지 AGI 칩으로 막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군들 뭐 에이징란드라든지 다 급락시켜버리는 흐름이 좀 나왔다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AI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 뺀 이유가 이제 지난주에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 주 후반에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게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서로 불리하죠. 서로 합의를 해야죠. 안 그러면 이 혼란을 어떻게 잠재우겠습니까? 오래갈 이슈 안 된다. 분명히 뭐 중간중간에 이제 서로 잡음은 있겠지만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수 잠깐 볼게요. 지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일단 윗꼬리가 좀 나왔는데요. 월요일날 이제 이런 거를 시가 뭐 개파락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끄집어 올려버리는 가능성도 있겠죠. 왜냐하면 신고가를 뚫어놓고 일단 밀렸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서 이걸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개인들이 곧버스 2,300억 베팅 해놨다라는 걸 보면은 뚫어버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서 하방을 좀 보는 게 좀 살짝 조심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많이 밀리게 된다면은 뭐 코스피 레버리지 정도 생각은 해 보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코스피 레버리지를 코스닥 레버리지는 잡지를 못했었으니까 코스피 레버리지가 코덱스 레버리지죠.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빠져가지고 뭐 21선까지 내려와 줄 수만 있다면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이런 구간들 훅 떨어진다면 하루 이틀 정도 빼버린다면 그때 한번 봐봐도 되겠죠. 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올해 들어온 자금이 10조예요. 10조기 때문에 적은 돈이 들어온 건 아니다. 시장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기준에서는 최근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시청이 비대해지면서 좀 올랐는데요. 히든카드는 에코프로 BM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지수가 팍 올라가고 말고다 라고 보여지네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수가 조금 많이 버티고 있는 거는 그나마 지수적으로는 다행스러운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막 이렇게 있을 때랑 지금의 시가총액 기준에서 차이는 많죠. 33조 막 그러다가 24조니까. 근데 이제 추후에 이제 HLB 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약바이오 속에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하나의 긍정적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형주도 볼게요. SK 하이닉스. 항상 이렇듯 대형주가요. M파동으로요. 대형주가 M파동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고 여기서 깃발령이 나오고 갭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N자 파동. 그러면 이 파동만큼 보통은 올라간다. 근데 갭을 6% 떴다? 이거 시가 전량 매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봉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이 박스권, 이 윗꼬리를 돌파한 거죠. 최종 15만 원을 완벽하게 돌파한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추후에 얘가 밀려도 15만 원대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겁니다. 예, 물량 소화를 하고 15만 원이 연봉의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또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 60일 이평선 붙어버리면 또 수급이 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평선의 기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 현대 이런 종목군들, 현대차
종목군들 밸류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뺀다면 21선 근처에서는 다 일제히 반등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알테오젠이 금요일날 굉장히 좋은 흐름에서 종가를 마감을 시켰습니다. 종가상 사실 저도 고민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회원님들하고 따라 붙은 게 10만원 넘어갈 때 들어갔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조금 위에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갔으니까 좀 위에서 들어갔는데요. 얘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서 왔는데 강력한 하락이 있었는데 뭐 내용은 저는 당연히 나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코리안 세론인가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강력한 하락이 나온 건 맞습니다. 강력한 하락이 좀 발생을 해서 주가를 흔들어 놓긴 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누군가가 사줬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서 매수를 좀 하고 넘어왔었는데요. 매수 좀 하고 넘어와서 뭐 시가 떠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했는데 와 여기서 상한가를 터치해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한가를 터치해볼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사상 최고가가 123,000원 돌파 구간이라 여기를 확인하고 사실 들어가는 게 좋았는데 이때 좀 들어가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일단 매수가 좀 돼가지고 일단 종목 가지고 있네요. 종목을 가지고 넘어가고 어차피 뭐 빠지게 되더라도 아마 이 종목은 내일 뭐 3일선이라든지 5일선 눌림에서 바로 죽기보다는 네, 단타 구간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강력한 거래 대금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이때도 보면은 7천억 거래 대금 나오고요. 밀렸다가도 뭐 추가로 쭉 올라가는 흐름, 이때도 거래대금 많이 나오고 좀 밀렸다가도 한 차례 더 파동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흐름에서 추후에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봐야 될 종목이 됐습니다. 바이오 대장주 확실히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고요. 월봉상 완벽하게 돌파가 지금 나와버렸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뭐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 뭐 이렇게 빠지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최선호 종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호 종목으로. 그리고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결국 뭐 어찌됐든 조정받으면 밑에서 그냥 투두둑 계속 사모아야 되고요. 오스코텍도 빠지면 이 아래 구간 선 그어 놓고 저는 이 아래에서 좀 더 밑으로 내려오길 바랬는데 좀 바로 제약바이오들이 턴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매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빠지면 계속 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레고캠 바이오도 윗골을 좀 길게 달았는데요. 이 친구도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좌우지간 5만원에서 6만원까지 올라오면서 30% 가까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에 따른 네,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여주고 지금 보면은 한 21선 근처로 눌렸을 때 보는 게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GI 이노베이션도 이 구간이죠. 이때 이 언젠가에 해가지고 이 임상 총괄 나와가지고 3조 길수출 준비하고 있다. 거의 다 됐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얘도 면역세포죠. 그 면역세포의 이 숫자를 증가시켜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항암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보면서 얼추 바닥은 이제 찍어가는구나. 일단은 얼추 바닥은 찍어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순저를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이 구간이 깨지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전략도 생각해 보는 거죠. 뭐 만원을 손절가로 잡고 본다든지 급하게 밀려서 여기에서 다중바닥 찍고 돌파한 자리에서 지지받고 다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자리 마지노선 잡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뭐 제약바이오는 뭐 종목군들이 많지만은 다 시간이 안 되니까 이것만 좀 보도록 하고요. 뭐 뷰노 뭐 등등등 나쁘지 않다. 뭐 펩트론도 지금 금요일날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반도체들 종목 볼게요. 금요일날 고영이
참 거래대금 7천억, 8천억을 터뜨렸는데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장막판에. 뭐 한 증권사 와서 막 흔들어 버리고 이렇게 빼버리는 거는 쉽지 않은 흐름인데, 일단 거래대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잘 몰랐고요. 일단은 위에서 만들어진 대량의 거래대금 좀 걸리는 부분 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에서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3일선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로봇의 에브리봇 급합니다. 종목이 굉장히 급해요. 에브리봇이 꼭 제주 반도체 흐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제주에 뭐 이런 구간이 될지, 제주 반도체 이런 구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에브리봇도 지금 그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고 가고 있고요. 32THK 월봉상 최대 거래를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일단 에브리봇이 로봇의 그냥 최대장이고요. 3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밀리게 되면 강하게 돌파를 해줬던 자리 혹은 이런 아래자리 구간에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월봉상 최대 거래가 터진 구간이라 뭐 이런 자리들 지지는 해줄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보는데, 그건 전적으로 예상이지 주가의 흐름이 이걸 깨버릴지 않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해놓고 예상을 하고 좀 볼게요. 11선에 들어가서 깨지면은 안 좋은 거죠. 이거는 절대 깨져서는 안 될 자리가 깨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놓고 보고요. 다음 주에 메타 저커버가 옵니다. 스코넥이라는 종목은 이제 뭐 원래 그 이슈로 본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XR VR 시장이 커져가게 되면 국내에서 유일의 XR VR MR 전문 게임 그리고 전문 회사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래적인 관점을 좀 본 건데, 그냥 뭐 일단은 뭐 강한 저항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올라왔을 때 샀던 거는, 그동안 들고 있었던 건 전략 매도를 좀 하고 나중에 밀리게 되면 좀 볼 생각이고요. 유로메카가 이제 아니 뉴프렉스가 일단은 이 메타와 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마지노선 잡고 뭐 9,200원이라든지 눌림에서 잠깐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네페스 아크나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런 종목군들 다 더 올라가면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되죠.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종목들이 너무 빨리 올라와서 다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을 어떻게 받을지 좀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요. 탑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날 종가 고민을 했지만은 다 단기과열 지정이 예고가 됐기 때문에 다 그런 관점에서 종목군들이 다 밀려버린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3월 초에 이 배터리 3사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걸로 예정이 되는데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예전에는 이 엔캠을 전액에 발목을 잡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캠은 사실 저한테도 많은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강하게 밀리지 않은 이상 볼 생각은 없고, 21선 근처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뭐 그때 한번 담아볼까 고민을 하고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